2025년 여름 전 세계 IT 업계에 시선이 쏠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장 입구는 애플의 안방인 미국 CNN부터 중국의 관영 기자들까지 수천 명의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몇몇 외신 기자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죠. 뭐 또 접는 폰 아니겠어? 주름이나 좀 폈으려나? 라며 팔짱을 끼고 비웃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드디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주머니에서 갤럭시 Z 폴드 7을 꺼내든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행사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이유는 단 하나, 두께였습니다. 접었을 때의 두께가 고작 9mm 돼 다형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케이스 하나 씌운 것보다 얇았습니다. 화면을 펼쳤는데 주름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판 하나를 깎아서 만든 것 같은 완벽한 일체감. 맨 앞줄에 앉아있던 경쟁사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기도 전인 30분 만에 전 세계 삼성닷컴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삼성폰이라면 거들떠도 안 보던 일본, 그리고 애국 소비가 강하다던 중국에서조차 사전 예약 버튼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IT 유튜버는 방송 도중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미쳤다. 내 아이폰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느껴진다. 애플은 지금 당장 문 닫고 반성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왕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부로 스마트폰의 역사는 Z 폴드 7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선주 문량 150만 대 돌파.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데는 딱 2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가슴 벅찬 긍지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우리 기술진을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환호할 때 지구 반대편 애플과 화웨이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들의 초상집 같던 처참한 현장, 바로 공개합니다. 파리 언팩 행사가 끝나고 정확히 5시간 뒤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 대회의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임원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방금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삼성의 Z 폴드 7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하얀 장갑을 끼고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어디 하나쯤은 조잡하겠지. 힌지 안쪽에 유격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엑스레이 스캔 결과가 대형 모니터에 뜨는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깊은 한숨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현재 부품 시장에 없는 규격이야. 수석 엔지니어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얇은 구두께 안에 방수, 방진, 펜 내장 기능까지 완벽하게 테트리스처럼 맞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 경영진이 굳은 표정으로 우리는 이걸 언제쯤 구현할 수 있나? 라고 묻자 기술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공급망과 기술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3년은 더 걸립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애플이 삼성의 하드웨어 초격차 앞에 완벽하게 백기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애플의 반응이 침묵이었다면 중국 화웨이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행사 일주일 전에 자신들의 폴더블 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삼성을 넘었다고 큰소리쳤었죠. 하지만 Z 폴드 7이 공개되자마자 상황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중국 현지 SNS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 화웨이 환불. 고객센터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애국심으로 사줬더니 삼성 거랑 비교하면 이건 벽돌 아니냐. 당장 환불해달라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화웨이의 주가는 개장 직후 12%가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화웨이 회장이 집무실에서 고가의 찻잔을 집어 던지며 도대체 삼성은 외계인이라도 고문한 거냐? 라며 고함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겉모습을 베끼는 건 쉬웠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수십 년의 노하우와 장인 정신까지 훔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달콤한 승리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3년 겨울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의 분위기는 축제가 아니라 언제 망할지 모르는 초상집 그 자체였으니까요. 2023년 겨울. 지금이야 전 세계가 삼성을 찬양하지만 당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던 시절이었죠. 당시 해외 언론들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놓고 삼성의 폴더블 폰을 조롱했습니다. 신기하긴 하지만 너무 무겁고 두껍다. 주머니에 넣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지경이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접는 폰은 아저씨들이나 쓰는 폰이라며 비웃는 밈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련됨의 상징일 때 갤럭시는 어느새 투박한 구식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미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야금야금 베끼던 중국 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삼성보다 더 얇은 폴더블 폰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화웨이의 CEO는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삼성폰과 자기네 폰을 나란히 들어보이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성폰은 접었을 때 틈이 벌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닫힙니다. 이제 하드웨어의 기술력은 삼성이 아니라 중국이 한 수 위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삼성이 쌓아올린 힌지 특허를 교묘하게 피해 베낀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원조를 비웃는 꼴이라니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삼성이 기술 경쟁에서 밀렸다. 폴더블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연일 도배되었고 실제로 한 분기 동안 중국 시장 점유율이 0%대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원 사업장의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연구실에 틀어박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께를 줄이려고 하면 방수 기능이 망가지고 방수를 잡으려 하면 내구성이 떨어져 힌지가 버티질 못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에는 삼성은 이제 한물 같다. 폰 사업 접어라라는 한국 네티즌들의 날 선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개발팀 전체 회의실. 며칠째 씻지도 못해 수척해진 개발팀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칠판에 빼곡히 적혀있던 기존의 설계도면을 지우개로 벅벅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분필 가루가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팀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이 설계도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우리는 목숨 걸고 이것을 없앤다. 팀원들 모두가 그건 자살행위다라며 말렸던 그 무모한 도전. 그날부터 수원 사업장 지하 연구실은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팀장이 칠판을 지우며 외쳤던 그 말. 우리는 오늘부로 기존의 힌지 기술을 싹 다 버린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건 사실상 미친 짓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삼성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 부정하고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목표는 단 하나. 마의 십벽을 깨라. 연구원들에게 출퇴근이란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책상 밑에는 라꾸라꾸 침대가 놓였고 쓰레기통엔 뜯지도 못한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 캔만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당신 살아는 있는 거냐며 울면서 전화를 걸어올 정도로 그들은 미친 듯이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두께를 억지로 얇게 깎아내자 폰을 접었다 펴는 순간 뚝 하고 경첩이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제품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안 됩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며칠 밤을 새운 젊은 엔지니어가 핏발 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깨진 부품 조각을 주워 담으며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 그게 삼성이다. 기술 훔쳐간 중국 놈들이 우리 비웃는 꼴 두고 볼 거냐?
그들의 도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꿈속에서도 설계도가 보인다며 잠꼬대를 했고, 누군가는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링거만 꽂고 다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월급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고, 대한민국 기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오기였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어느 날 새벽 4시, D-데이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윗선에서는 프로젝트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막내 연구원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실수로 부품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탱그랑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그 부품이 묘한 각도로 튕겨나갔습니다. 모두가 한숨을 쉬려던 찰나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팀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그거 줍지 마. 그대로 둬봐. 팀장의 전율 섞인 외침. 그가 바닥에서 주워든 것은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식여져 바닥에 굴러다니던 망가진 톱니바퀴 하나였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 0.1초의 기적. 그 전말이 드러납니다. 팀장이 발견한 것은 기어 톱니바퀴의 흐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품이 우연히 옆에 있던 다른 톱니와 비스듬히 엇갈려 끼워져 있었는데, 억지로 맞물린 게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힘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야. 힘을 흘려보내야 해. 그날부터 프로젝트 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힌지 구조를 싹 다 뜯어내고, 시계 태엽보다 정교한 이중 궤도 힌지를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는 0.01.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들어가면 실패하는 초정밀 작업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현미경 속 세상과 싸웠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물도 마시지 않았고, 그렇게 뜬 눈으로 꼬박 72시간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최종 시제품이 조립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연구실에 있던 30여 명의 연구원이 모두 숨을 죽이고 팀장의 손끝만 바라보는 긴장의 순간,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블 폰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착 경쾌하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위아래 상판이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다시 펼쳤을 때 화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괴롭혔던 그 보기 싫은 주름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됐어. 됐다고. 우리가 해냈어. 팀장의 외침과 함께 정적이었던 연구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수석 연구원과 20대 막내 사원이 서로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끝났다던 세상의 비웃음을 실력으로 짓밟아버린 한국인의 오기와 집념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완성된 괴물의 스펙은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두께는 아이폰 수준으로 얇아졌는데 배터리 용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게,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여기에 삼성 특유의 지독한 내구성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경쟁사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초격차의 벽을 세운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이 비밀병기를 적진 한복판, 파리로 실어 나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공개되고 한 달 뒤, 그토록 콧대 높던 애플과 화웨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Z 폴드 7이 출시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콧대 높던 애플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업계에 도는 소문에 따르면 애플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극비리에 수원 삼성 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가 좀 깎아달라며 큰 소리치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죠. Z 폴드 7에 들어간 그 디스플레이 패널, 우리 아이폰에도 좀 공급해 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물량 대기도 벅찹니다. 쓰고 싶으면 줄 서서 기다리세요. 그야말로 완벽한 갑과 을의 역전. 기술이 없어서 쩔쩔매는 애플을 향해 삼성이 여유롭게 미소 짓는 이보다 더 짜릿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중국의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그토록 애국 소비를 외치던 중국 인플루언서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틱토커가 올린 비교 영상이 화제인데요. 왼손엔 화웨이, 오른손엔 삼성폰을 들고 100번을 접었다 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화웨이 폰은 50번이 넘어가자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힌지가 헐거워졌지만 삼성폰은 처음과 똑같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심으로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술 차이가 너무 심해서 화웨이는 못 쓰겠다. 결국 중국의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삼성 Z 폴드 7을 구하는 게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짝퉁 기술로 원조를 이겨보려던 얄팍한 상술이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 앞에 처참하게 박살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 아닐까요? 말 100마디보다 확실한 실력으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 하지만 혹시 이런 걱정 드십니까? 중국이 금방 또 베끼면 어쩌나 하고요. 단언컨대 이번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삼성은 기계의 깊숙한 곳에 훔쳐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Z 폴드 7이 보여준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접히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고 말이죠.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두뇌, 즉 AI 기술과 반도체 때문입니다. 애플이 이제야 부랴부랴 AI를 넣겠다며 우왕좌왕할 때 삼성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20개 국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기능. 실제로 해외 바이어를 만난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Z 폴드 7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통역사 없이 수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일화는 이미 전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기계적인 힌지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이 방대한 데이터와 최적화된 AI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의 뼈대부터 심장까지 핵심 부품의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입니다.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폰의 두뇌인 반도체, 그리고 수천 번을 접어도 버티는 특수 소재까지. 애플은 설계를 해도 부품을 남에게 사와야 하고 중국은 남의 걸 뜯어서 베껴야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가진 무서운 수직 계열화,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정체입니다.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죠. 삼성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술 요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자신감. 이건 억지로 쥐어짜낸 마케팅 멘트가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오는 여유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면 세계가 따라오는 퍼스트 무버, 진정한 기술의 종주국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이 승리가 단순히 삼성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등으로 만든 우리 아버지들의 위대한 역사, 그 가슴 뭉클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술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밥조차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몸뚱어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팔았고 형님들은 독일의 지하 수천 미터 탄광으로, 또 누군가는 열사의 땅 중동 사막으로 떠나 모래바람을 맞으며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우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라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어렵다. 그들은 우리를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2025년 오늘 그 쓰레기통이라 불리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기어이 장미꽃이, 아니 거대한 숲이 피어났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밤을 새워가며 반도체를 만들었고 남들이 안 된다고 말릴 때 맨손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가장 만들기 어렵다던 최첨단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마저 우리가 완전히 평정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갤럭시 Z 폴드 7의 성공.
이것을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뉴스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이 악물고 버텨온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치열한 혼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사업장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 그곳에서 쪽잠을 자며 기술 독립을 외쳤던 그 엔지니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고 조카이며 혹은 젊은 날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힘과 꺾이지 않는 투지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한국인의 저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그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과거 우리를 내려다보던 애플이 기술을 배우러 오고 거대 시장을 앞세운 중국이 넘볼 수 없는 벽을 느끼는 나라.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인류의 미래를 가장 먼저 여는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 혹은 뉴스에서 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 박수는 잘 만든 기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승리의 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쾌한 역전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이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기어이 승리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바로 여러분입니다.